안녕하십니까, 진보노의 장수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흑구, 호구, 내눈박이가 왜 진돗개가 아닌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도태정책으로 사라지게 된 모색을 복원하자는 취지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모색을 복원하려고 애썼고, 거리와 지역에 관계없이 투명한 계보의 기초견을 찾아다닙니다. 노력하다 보니까 비교적 계보가 투명한 유색견을 찾아서 번식할 수 있었고, 많은 강아지가 태어납니다. 저는 그 강아지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관찰하고 검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색견은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간혹 가능성을 보여준 개체도 있었지만 사라진 모색을 복원하는 일은 희망으로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번식견을 관찰하고 검증했기 때문에 도달한 결론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계보의 투명성 확보였습니다. 현재 검증하고 있는 개체의 조상견 모두는 진도로 귀속되는가, 그리고 시조견과 가계를 이루는 조상견이 진도에 있거나 육지로 반출되었다면 그 개체가 활동했던 지역과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실제 그 개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러나 검증 과정 중에 실제 그 개를 부렸던 견주가 사망을 했거나 소재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그 개를 관찰했던 주변인들을 찾아 교차 검증을 하고, 그래도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3세대까지 번식한 후손들의 성장을 관찰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계보의 투명성이 확인된 개체는 형태적인 범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형태적인 범주는 1969년도에 진도에서 919마리를 실측한 박종만 교수의 기록을 기준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진돗개들이 진도에서 생존을 위해 살면서 오랜 기간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얻어진 진돗개 고유의 본능과 습성이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는데, 현재 검증하려는 개체는 그 범주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각 원칙 간에 상호 견제, 상호 보완의 의미가 있어서 순수한 진돗개를 선별하는 시스템으로는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검증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순혈 진돗개를 검증해 왔고,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개는 순혈 진돗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구나 내눈박이도 이런 과정으로 검증했지만 대부분 탈락했습니다. 특히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원칙을 통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꼼꼼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로트와일러라는 품종과 진돗개가 있습니다. 로트와일러의 견종 목적은 경비견, 군견이고, 진돗개의 견종 목적은 진도 안에서 생존하는 것이 목적인 견종입니다. 만약 서로 다르게 설계된 두 개의 품종, 로트와일러와 황색 진돗개를 잡종 번식을 했고, 거기서 낳은 강아지가 4마리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중 한 마리는 로트와일러를 닮은 강아지로 성장하고, 다른 한 마리는 진돗개를 많이 닮은 강아지로 성장하며, 나머지는 부모견을 반반씩 닮은 강아지로 성장합니다. 모색도 2마리는 블랙탄, 2마리는 황구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물론 3마리가 블랙탄으로 나오고 1마리가 황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번은 블랙탄 강아지가 많이 생산될 수도 있고 황구의 분포가 많을 수도 있지만, 이런 번식을 100번 한다면 모색은 반반 정도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잡종 번식으로 출산한 강아지 중에 형태는 진돗개를 닮고 모색이 블랙탄인 강아지를 선택해서 또다시 황색 진돗개와 교배하면 거기서 나온 강아지도 부모견의 모색을 닮아서 반은 황구로 반은 블랙탄으로 태어날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3대, 4대, 5대, 6대, 7대를 번식하면 최종적으로 출산한 강아지는 저를 포함한 전문인들도 구별하기 어려운 진돗개를 완전하게 닮은 블랙탄 진돗개가 나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번식한 강아지라면 순혈 진돗개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명백한 잡종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선별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런 경우에도 진본이 고안한 3가지 원칙으로 검증을 한다면 어렵긴 하겠지만 잡종견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블랙탄뿐만 아니라 다른 모색이라 할지라도 잡종견 선별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원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목적성으로 설계된 품종을 잡종 번식하면 거기서 출산한 잡종 1세대 강아지는
몸은 하나이지만 몸 안에서는 서로 다른 목적성으로 설계된 유전자가 결합합니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 충돌에 의한 유전자 괴리가 몸 안에서 발생합니다. 괴리된 유전자는 몸 안에 머물게 되고 이 유전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같은 방법으로 세대수를 많이 내린다고 해도 괴리된 유전자는 영향력만 축소될 뿐 몸 안에 머물러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잡종 1세대는 부모경과 상이한 외형을 갖기 되므로 혈통과 계보를 모른다고 해도 형태적 범주를 이탈한 흔적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돗개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만 있어도 잡종견 선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한번 잡종된 개를 계속 순혈 진돗개로 번식하면 5세대가 지난 후에는 전문가도 감별하기 어려운 진돗개와 완전하게 닮은 블랙탄 강아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실제 표면적으로 감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식을 한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유전자 괴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형태적으로 진돗개와 완전하게 닮아 있다고 해도 진본이 구안한 세 번째 검증 과정을 통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진돗개 고유의 습성과 행동 양식이 몸짓으로 발현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천 년간 진도 안에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가운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연 선택으로 프로그램된 유전자는 고유한 관성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순혈 진돗개가 갖는 본능과 습성과 행동 양식의 발현입니다. 이를테면 진돗개의 고유한 생존 본능에는 무리를 이루려는 본능, 위계에 순종하려는 본능, 먹이 수고의 본능 등이 있고 문제적 상황에서 독자적이고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사고체계와 습성이 몸짓으로 발현됩니다. 바로 이것이죠. 형태적으로는 잡종견 식별이 어렵지만 개를 움직이게 하면 유전자 괴리가 행동으로 노출되고 여러가지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을 관찰하면 진돗개 고유의 행동 범주를 이탈한 이질적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돗개의 행동 범주를 이탈한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검증하려는 개체를 여러 상황에 노출시키고 그 개체의 행동을 관찰하며 행동 패턴을 분석합니다. 검증하려는 개가 무리의 규칙과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동을 한다거나 먹이 수고의 본능을 완전히 상실한 행동을 하며 주인 또는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에 대한 의존증이 높은 행동을 하는 등 진돗개의 행동 범주를 이탈한 이질적 행동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진보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순혈 진돗개를 선별해 왔습니다. 유색견도 이러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했고 대부분의 유색견은 순혈 진돗개의 행동 범주를 이탈한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잡종견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본이 만든 검증 시스템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검증하려는 자가 순혈 진돗개의 본능과 습성과 행동 양식에 대한 경험과 기억의 축적이 미비해서 범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시스템 구현이 어렵다는 것은 단점입니다. 진보는 항시 유경험자 4분이 진돗개의 행동 범주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